안녕하세요. 김찬배입니다. 지금부터 리스펙트 리더십, 존중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는 직원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은 구조조정은 옳은 결정이다. 그동안 내 모두를 이 회사에 바친 걸 후회하지 않는다.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흔쾌히 이별을 고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에 늘 긍지를 가질 것이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2018년에 경영이 되게 어려워졌을 때 3천여 명을 구조조정하게 됐는데 물러나는 직원들이 기꺼이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미션에 공감하고 또 그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 확보가 필요한데 기꺼이 해고를 받아들이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이들은 테슬라에서 일을 하면서 상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CEO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던 그 기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업들은 한결같이 직원 존중을 경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모 그룹의 팀장들을 대상으로 리스펙트 리더십을 강의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관리자 평가의 유일한 척도는 존중입니다. 왜 기업들은 직원들을 이렇게 존중하려 들까요? 그것은 직원을 존중하면 리더십 측면뿐만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존중이 부각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소극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관점입니다. 존중하면 존경을 받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상 직면하는 위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워크하드. 그리고 개선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역량 파괴적 환경 변화. 지금까지 보유한 역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 변화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열심히 해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워크 스마트. 그리고 혁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영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설화 리스크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 신문에 또는 TV에 경영자가 막말을 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또 거래처를 상대로 함부로 대하다가 이게 알려지면서 회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동안 이룬 개선과 혁신의 성과도 다 부정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크리스틴 포레스라는 분이 무례함에 관련된 연구를 약 20여 년 이상 했는데 전 세계 국가 상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많은 영역에서 무례함의 비용을 치르는 것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포춘 1000대 기업 관리자들은 무례함의 후유증을 해결하는데 하루 근무 시간의 13%, 60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위 1%에 속하는 슈퍼스타 직원 하나가 연간 이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무례한 직원 한 명이 매년 야기하는 비용이 무려 2.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직원 한 명이 슈퍼스타 2명 이상의 실적을 다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무례함의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관점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강한 힘은 존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힘이요? 강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하드 파워, 위력입니다. 경제력 또는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지휘 파워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움직이는 것은 차가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추정을 하는 척 하는 거죠. 비자발적 추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소프트 파워인데 그게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또 자발적 추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해 주는 리더들은 다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을 받으면 직원들은 몰입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2대 회장 스티브 발머 회장과 3대 회장 사티아 나델라 회장의 비교입니다.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의 친구로서 하버드 출신이죠.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엘리트적인 우월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우월하다 보니까 무능력자에게 대단히 가혹했다고 합니다. 상대 평가를 해서 부진한 직원은 가차없이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는 사내 정치와 관료주의 문화가 팽배했다고 합니다. 임원들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앉히다 보니까 임원들도 직원들을 아주 무능하면 차갑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내에는 냉소주의가 아주 팽배해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과는 지속적으로 저하됐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가 재임했던 15년을 MS에서는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때 미국의 유력 신문에는 아마도 MS의 CEO로 지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의 비주류였고요. 그는 직원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면서 노력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력을 강조했고 또 임원의 자리에는 공감하는 리더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나눠주고 교육을 시켜주면서 소통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리더십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발머 시절의 인재는 지금은 인재가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현재 MS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스 팀을 경영하는 이소영 팀장은 직원들이 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CEO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이 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나델라 회장의 경영은 한마디로 직원 존중, 따뜻함의 경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많은 연구가 직원들을 존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한정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에서 8가지를 했는데 이 중에 요즘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의 공감 소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세대 공감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혹여 세대 불통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형을 구분해서 학습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형을 구분할 때도 4가지 또는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어느 한 유형으로 해석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직원을 진정으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현재 감정에 집중하면서 당신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때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 공감 소통의 키는 유형을 구분하고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신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기성세대는 요즘 세대의 폐기와 새로운 사고방식을 존중할 때 소통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꼰대론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꼰대론을 얘기하면서 소통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요? 존중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존중은 자원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쓰면서 여러분 기업을 혁신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